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명종 2년, 황해도 백성들이 심한 흉작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문정왕후는 국가가 운영하는 창고를 열어 황해도의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올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초 지급하기로 한 곡식을 반으로 줄입니다. 게다가 농사철에 굳이 농민들이 와서 구호 식량을 가져가기에는 해로운 요소가 있으니 식량을 운반하지 않고 농사에 더 힘을 쓰다 보면 곧 곡식을 거둘 시기가 오니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결국 황해도에 구호 식량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해도에서는 굶어 죽은 이들을 땅에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고 자연스레 도적들이 점차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와 동생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워지며 자연히 관리들도 부패하여 민심이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여러 부류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이라는 천민층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도적 임꺽정은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도축업을 하는 백정으로 말이죠. 백정은 처음엔 농사를 지으며 군역에 의무가 없었던 이들을 그렇게 불렀다가 한참 나중에 도축업을 하는 이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을 바라보는 여러 의견 중에 황해도를 중심으로 종횡무진했던 그를 자연스럽게 도축업을 했던 백정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한 세기 가까이 주둔했던 몽골군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소고기를 늘 먹는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황해도 지역의 사람들이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다루었다 보니 도축업을 하는 백정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백정의 부류 중에 갈대를 엮어서 갖가지 물건을 만들어 삶을 이어가는 고리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갈대가 무성하고 척박했던 황해도의 백정들에겐 갈대밭이 그들의 생계 수단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대밭마저 권세가들이 빼앗아가며 황해도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천민층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살았던 백정들은 아마도 신분적 차별로 인해 불평분자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임꺽정과 같은 이가 그들을 선동하여 도적의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지어진 도적들은 황해도의 봉산이라는 곳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 봉산은 한양으로 통하는 길이었으며 창고들도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노릴 만한 요소가 많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도적들은 매우 잔인했는데 특히나 임꺽정의 도적 무리들은 그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조정에서 대책을 강구해보지만 악명 높은 도적들을 토벌하려고 준비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극적인 대책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반 백성들이 도적이 되어가는 악순환의 배경에서 이들을 설득해낼 회유책 위주로 대책을 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백성과 도적이 섞여 있을 만한 상황에 도적을 토벌하겠다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강경하게 하지 못함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도적들을 두고 볼 수 없던 조정의 신하들은 무신들을 더 뽑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도적을 잡은 경력을 가진 지휘관이 있었는데 황해도의 임꺽정 무리들을 얕잡아 보았는지 겨우 20여 명을 이끌고 새벽에 기습을 시도하지만 산골짜기에서 대기 중이던 임꺽정의 무리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휘관이 살해당합니다. 사실 이 지휘관은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서 많은 도적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었고 끝내 임꺽정의 도적 무리에게 당한 것입니다. 이런 임꺽정은 조선 전역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세력을 넓혀가고 개성을 넘어 한성에도 출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꺽정을 잡기 위해 어명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기록에도 자세하게 없는
임꺽정은 과연 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분노에 가득한 도적이었을까요? 임꺽정의 이야기는 다른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